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기권과 날씨에서 기권이 어떤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권과 날씨는 사실 대단원의 이름이 기권과 날씨잖아요. 그래서 대기권에서 일어나는 날씨 현상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이 기본 개념들을 좀 아셔야 돼서 사실 교과서 순서로는 교과서 58에서 59를 하셔야 되거든요. 58에서 61까지인데 교과서는 지금 우리는 노트부터 먼저 할 거예요. 노트에는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선생님이 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교과서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날짜 먼저 쓰시고요. 날짜 쓰라고 하는데 계속 안 쓰시대요. 4월 7일 저는 수요일 그 다음에 3교시인데 복원의 날이래요. 자,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복사평형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에너지 전달 방식부터 배우게 될 텐데요. 복사평형이라는 말을 들으면 좀 안타깝게도 우리는 복사가 카피로 자꾸 생각이 들죠. 복사라는 말 자체를 네, 그쵸. 복사는 카피가 아니고요. 카피 복사하다의 그 복사 아니고요. 레디에이션이에요. 즉 우리나라 말로 뭐 얘기하자 그러면 방사 정도 되겠는데 방사성 원소 할 때 방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 방향으로 그냥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간다는 뜻이에요. 햇빛이 쫙 뻗어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 자체를 복사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약간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렇게 안 하는 게 어디 있냐 이거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에너지 전달 방식 3가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처음에는 전도가 있죠. 전도라는 거는 전도는 지금 여기서 뭘까요? 컨덕션일까, 컨벡션일까, 레디에이션일까? 네, 컨덕션이겠죠. 여기에 전도라고 적으시고요. 자, 이 사람 지금 손가락 뜨겁겠죠. 즉 여기서 온 에너지가 이 쇠 매체를 따라서 매개체를 따라서 여기까지 전달되는 경우, 즉 열이 어떤 중간에 전도하는 물체를 따라서 전달되는 경우, 즉 반드시 중간에 매개체가 필요하겠죠.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가 열이 물질을 따라 전달되는 경우를 전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냄비 손잡이가 뜨거운 경우 뭐 이럴 때 이걸 느끼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류, 컨벡션이죠. 컨벡션은 이거는 지금 전도하고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물질 자체가 이동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전도의 경우에는 이 열이 이리 와서 열만 얘를 따라서 이동하지 여기에 있는 쇠가 여기로 이동하진 않죠. 그런데 대류는 열을 받은 물질 자체가 열을 가지고 전달되는 경우가 대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컨벡션 컨벡션 뭐 쓰죠? 컨벡션 오븐도 쓰고요. 오븐에서 컨벡션이라고 할 때 오븐이나 아니면은 라면 끓이는 물, 그다음에 보일러 이런 경우에 대류를 많이 쓰죠. 그리고 대기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현상이 대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레디에이션인데요. 이 레디에이션이 복사죠, 복사. 네, 복사는 이제 이런 경우예요. 전도나 대류나 이런 경우는요, 물질을 따라서 가거나 물질 자체가 가거나 그거죠. 근데 복사는요, 열이 직접 가는 경우예요. 열이 직접
이동. 즉 에너지가 직접 이동하는 경우인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 물론 여기 이제 그림에서는 여기가 복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대류가 되겠죠. 여러분 노트 필기에는 이게 다 필기가 돼 있어야 돼요. 복사는 열이 직접 이동하고 근데 이제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태양이 여기 있고요. sun 그 다음에 지구가 여기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바로 빛이 오죠. 그런데 봐봐요. 전도에 따라서 태양열이 지구로 오려고 한다면 이 사이에 쇠코챙이가 있어야겠죠. 아니면 대류에 따라서 올라 그러면 이 사이를 뭐 물이든 공기든 이런 게 채우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이는 어때요? 대충 진공이죠. 그러니까 태양에서는 에너지가 막 나오는데 지구로 전달하려고 하니까 물론 지구로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가는 거지만 여기가 진공이니까 얘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도나 대류의 형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구에서 태양으로 오는 것은 즉 우주로 나오는 것은 복사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 복사 에너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에서 바깥으로 뻗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지구 복사 에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에너지 전달 방식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전달 방식 세 가지는 전도, 대류, 복사가 있고 우주 공간에서 주로는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뭐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손난로, 그러니까 난로 앞에 뜨거운 난로 앞에 이렇게 손 쬐고 있으면 거의 따뜻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복사의 형태로 열이 이동한 거다. 뭐 난로 앞이 따뜻한 거. 손 째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 복사의 형태에 속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복사 평형이란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열의 전도와 복사, 대류가 일어나는 방식과 우리 주변에서 그 예를 찾아서 각각 설명해 보자. 자,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 전도는 뭐가 있을까요? 전도. 고데기가 뜨거워져가지고 하는 거. 그죠? 이게 머리가 이렇게 머리를 말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뭐, 주전자 손잡이? 그런 것들이 다 그렇죠? 그죠? 등등등.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거 쓰고요. 복사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찜질방 가면 뜨끈뜨끈한 뭐 불가마 그런 거. 아무튼 여러분이 생각나는 거 쓰세요. 그 다음에 대류는 기상현상에서도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해류가 이동할 때도 일어나요. 근데 뭐 우리 주변에서 그 예를 찾자고 했으니까 여러분한테 제일 잘 보이는 거는 라면, 물 끓이기 정도가 되겠네요. 자, 요런 거를 찾아가지고 여러분이 쓰시면 되고요. 아이고, 이동. 자, 복사 에너지로 갈게요. 자, 복사 에너지란 물질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전달되는 에너지로 모든 물체는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어요. 근데 왜 안 보이냐고요? 우린 너무 온도가 낮아서 우리는 한 38도 정도, 38도 하면 아픈데 36.8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적외선만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은 가시광선에 잘 보이도록, 가시광선이 잘 보이도록 돼 있잖아요. 가능하다, 보는 게 가능한 광선이니까. 사실 요 파장대에만 태양에서 들어오는 파장들 중에 이 가시광선이 지구로 제일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구로 제일 많이 들어오는 이 파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각을 발달시켰겠죠, 우리는. 진화상.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가시광선 영역이 아닌 적외선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거는 볼 수 없어요. 특별한 장치가 없다면 볼 수 없어서 우리가 안 보이는 거지, 모든 물체는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는, 자, 뭐라고 쓰실까요?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가 우주로 방출하는 거는 지구 복사 에너지고요. 지구도 그렇게 온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한 15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평균. 그래서 지구에서 나가는 거는 적외선, 그리고 태양에서 나오는 거는 뭐 다 가지고 있지만 제일 센 거는 과시광선 영역에서 제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자, 태양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를 100이라고 했을 때 다음 그림에 지구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을 각각 표시해보자 했는데요. 이건 앞으로 배울 부분인데 선생님이 일단 좀 뭐랄까, 워밍업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태양에서 만약에 100이 온다고 해야 돼요. 그죠? 100이 온다고 했으면 지구로 들어오는 양은 태양에서 온 것이 여기 리플렉티드라고 돼 있는데 이건 반사된 거거든요. 직접 반사된 거. 반사된 태양 복사. 그러니까 얘의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거를 통상 우리가 30으로 잡아요. 30%로 잡는데 지금 지구상에서, 네. 자, 이게 반사율이거든요. 지구의 반사율은요, 지표면의 상태에 따라서 반사율이 달라지긴 하겠죠.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극단적인 예, 지구가 스노우볼 얼스였던 때가 있어요.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스노우볼 얼스 시절에는요, 그 지구 전체가 하였어요. 빙하기였어. 그래서 진짜 전체가 꽁꽁 얼어붙었어요. 그러면 이게 흰색이잖아요. 그러면 태양에서 들어오는 빛이 거의 다 반사되겠죠. 흰색이어가지고. 이런 원리예요. 그러면 지표면의 상태에 따라서 이때는 뭐 반사율이 80%까지 갖다 치면은 지금 지구의 평균적인 반사율은 30%예요. 네, 30%인데 만약에 이제 초지가 있고요. 초원 대 그냥 황무지라고 생각한다면, 아니면은 뭐 숲,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쪽이 더 반사율이 높을 것 같아요? 네, 초원이나 숲인 경우가 더 반사율이 높고 얘는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면은 반사율이 점점점 초원이나 숲이 없어지면은 반사율이 점점점 낮아지고요. 그러면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열의 양이 더 늘어나겠죠. 태양열의 양이 더 늘어나면 지구 온난화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지구의 그 기온은요, 사실 지구의 반사율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구의 반사율은 지구의 기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 어쨌든 지금 여기서 뭐만 살펴보면 되냐면요. 태양에서 100을 보냈는데 지구가 30을 되튕겨냈어요. 그냥 먹지도 않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Earth Emitted Energy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들어온 것 중에 얼마가 밖으로 나오느냐는 얘기예요. 들어온 것 중에 얼마가 밖으로 나올까요? 자, 여러분이 밥을 2공기 먹었어요. 그러면은 가만히 계속 있으면은 2공기 다 어쨌든 밖으로 내놔야겠죠. 똥 싸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얘가 100이면 얘하고 얘를 더하면 10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얘는 70. 그래서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열의 양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이라면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구 복사 양 플러스 지구의 반사한 에너지, 반사율과 관련이 있겠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겠죠. 지구 복사 70, 지구의 반사율 30. 이 정도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어떻게 가지?
되어 있었구나. 네. 아, 여기 있다. 네. 23페이지 가면요. 지구의 복사 평형은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은 상태를 복사 평형이라고 해요. 이런 용어 정의고요. 복사 평형을 이루면 물체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되겠죠. 들어온 거나 나온 거나 같으니까. 지구도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기온은 사실은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지구 온난화랑 관련된 거라서 다음 요 단원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복사평형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복사평형을 이루는 물체의 온도는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죠. 물체가 흡수하는 에너지의 양과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이 같고 지구도 복사평형을 이루므로 평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림은 지구에서의 에너지 출입을 나타낸 것이다. 지구에서는 자,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A는 지표면에 흡수되는 복사 에너지다. 그렇죠.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이 들어왔는데 구름과 대기에 흡수된 게 20. 그 다음에 B는 반사율이겠죠. 대기에 의한 반사. 그 다음에 지표에 의한 반사.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면 전체 반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A는 지표면에 흡수되는 복사 에너지겠죠. 그러면 B는 지구 대기와 지표면에 의해 반사되는 복사 에너지이다. 맞죠? 아까로 치면 30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A와 C의 크기는 같다. 자, A와 C의 크기가 같다 그러면요. C는 사실 70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30이라면 얘가 20이니까 얘가 50이겠죠. 근데 나가는 건 70이잖아요. A하고 C의 크기는 같지 않죠. C는 대기가 흡수했던 것과 지표면이 흡수했던 거가 다 우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A와 C의 크기는 같지 않은 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기흥,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노트 21에서 22쪽까지를 설명한 내용이고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에너지의 형태, 에너지 전달 방식, 대류, 전도, 복사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이 한 만큼 필기해 두시고요. 예를 찾아서 각각 설명하는 것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복사 에너지가 어떤 것인지 마음속에 이제 복사를 카피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태양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를 100이라고 했을 때 지구의 반사율과 지구의 기온이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지구의 반사율 관련된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 평형이라는 것은 들어온 것과 나간 것이 상태가 같은 거고 복사 평형은 지구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지구의 기온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되는데 지구 대기권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건 산업혁명 이후로인데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 건지 정말 인간의 그런 활동 때문인 것인지에 대한 것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인류의 어떤 활동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노트 정리한 거 내시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61페이지까지 설명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나면 여러분이 학교를 오는 날이에요. 학교에 오시면 60문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복사평형까지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